이 영어 울렁증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언어를 하게 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소통.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근데 개인의 레벨로 봐도 언어를 여러 가지를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특히 아이들은 인지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해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표현 능력이 높아져요. 표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팔레트 아시죠? 24색 그 크레파스 있는 색깔 그거하고 48색 있어요. 누가 더 표현을 잘할까요? 48색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 잘 그리는 거잖아요. 그거 같은 원리예요. 12가지로도 할 수 있지만 24개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죠. 더 많은. 그렇죠. 네. 언어라는 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많은 색깔. 굉장히 아이들 특히 표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랑 한국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한국어 책을 읽고 그러면서 영어로 설명도 해주고 영어와 한국어를 적절히 사용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특히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의성어가 우리나라 말엔 참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답이 없잖아요. 의성어 이거는 도대체 어떤 건가? 그러니까 뽕뽕 이런 건 어떤 말일까? 뽕뽕. 뽕뽕. 딸랑딸랑 말랑말랑. 말랑말랑 딸랑딸랑 뭐 얘기 좀 해보세요. 흔들흔들 주렁주렁.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너무 이쁘고요.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기 좋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 이건 무슨 뜻일까? 꿈틀꿈틀이 뭐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꿈틀꿈틀 이런 거야.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이게 공부입니다. 슬금슬금 뭐야? 냠냠은 뭐지? 냠냠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뇌가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보면은 다른 나라 말을 하면요. 이런 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럴까 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연구를 보면은 제2외국어나 언어를 공부한 애들이 다른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런 그 인내심이 더 많다고 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거든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문화를 이해하는 게 즐겁기도 하고요. 공감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공감의 언어가 발달해요.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언어 안 쓰고요. 말 안 하면 노화돼요. 늙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노화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 안쪽에 하려고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고 네. 계속 쓰려고 하는. 저는 좀 새로운 거 배워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안 해본 거 해보기. 근데 정신적인 노화, 언어 노화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어를 배우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 노력을 하잖아요. 노화가 느려져요. 그리고 치매 발생을 일반적인 치매 발생 그 시기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쓰니까요. 우리가 물론 이제 언어를 쓰긴 하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쓰면 우리 두뇌에 새로운 도전이 되거든요. 저도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주워드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언어를 뭐 2개 이상을 하게 되면 한 사물을 봐도 2개 이상의 단어가 떠오르니까 이제 뇌가 활성화돼서 좀 치매가 방지가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럼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많은 지금까지의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2개 이상의 언어나 이런 언어를 꾸준히 접할 때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좋고 서로의 언어를 2개가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고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없어요. 우리는 되게 그 인터벤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영어 때문에 한국어가 안 된다. 한국어 때문에 영어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상충하지 않는다. 네, 상충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두뇌 활동이 적극적으로 되고요. 여러 가지 인지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이런 치매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언어 노화가 늦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선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막 또 해주시면 아 역시 이중 언어가 우리 아이한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그 시기처럼 똑같이 영어에도 노출을 시켜야겠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결론이 조기교육, 영어 유치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좋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이중 언어를 네. 습득할 수 있나요? How? 네. 지금부터 토끼를 잡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우선 역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네. 영어 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만화 캐릭터의 말을 이해하고 싶어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출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시키고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방법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나쁜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나쁜 방법. 평가하는 거. 너 발음 왜 그래? 너 문법 이거는 그냥 나쁜 태도 아니에요? 인성 문제인가? 네. 이 조롱과 정도면- 힐난 이 정도면 이런 거. 인성의 너무 진짜 확 지어먹고 싶었어. 아이들이요. 그래도 엄마 아빠랑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하거든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막 장난치면서 막 똥 얘기도 막 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아들이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랑은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마음 울렁증 제로. 그리고 연구 결과들도 보면요. 영어 생산성이 가장 높을 때, 가장 말을 잘할 때는요. 그 안에 원어민이 없을 때예요. 원어민이 있으면 또 쭉 올라가요. 이렇게 막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선생님, 원어민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울렁증이 쑥 올라가요. 그때부터 이제 울렁증 올라가잖아요. 말문이 막혀요. 그 제가 요즘에는 그 스마트워치가 있어가지고 맥박 조사를 했는데 맥박이 쭉. 그러면은 우리 인욱 씨랑 저랑 둘이 대화하면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네라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서로 네. 할 수 있겠네요. 긴장도가 서로 엄청 낮고. 서로 이렇게 편하시면. 저는 안 편하죠. 편해요. 왜냐면 여기는 날 놀리거든. 조롱과 힐난을 잘 합니다. 나를 네. 평생 놀릴 거거든. 자기를 놀리지 않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나랑 절대 하지 맙시다. 절대 하면 안 돼. 난 놀리고 싶어 죽겠거든. 아, 너 왜 그게 뭐야라고 한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돼요. 야, 너 그거 틀렸잖아. 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할 때는. 그 엄마 아빠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아이한테. 서로한테.